네, 안녕하세요. 오토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 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동력 전달 장치 이 도면에 이제 1번 본체 부분에 대해서요. 기하 공차를 적용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미 우리 도면은 지난 시간까지 여기 표면 거치기까지 다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 공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도면요. 자, 그래서 이제 기하 공차 적용하는 방법을 할 텐데 IT 5등급 저는 적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KS 규격집을 좀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CAD 명령어 활용해서 이제 공차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차 만드는 명령어는 이렇게 활용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IT 공차 5등급은 규격은 여기 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KS 규격집 시험용으로 제공되고 있죠. 3번의 IT 공차 그중에 이제 5등급에 해당한 이 부분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요 데이터 값을 적용해서 기하공차를 적용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하공차는 형상공차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고 그 기준에서 그 상대방과 어떤 다른 조립 관계 혹은 기준 스스로의 어떤 관계를 형상해 기하학적 형상으로 이제 어떤 표시를 해줍니다. 뭐 직각, 뭐 위치, 그다음에 뭐 평행, 뭐 동심, 기타 등등 흔들림 뭐 되게 많잖아요. 한 열 몇 가지가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본체에 적용시킬 기하공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하공차를 이제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데이텀이라고 해서 이제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깃발을 하나 꽂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내 땅,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내 땅, 뭐 여기 내 땅, 혹은 뭐 여기가 내 땅.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여기 기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공차에서 데이텀을 먼저 꽂고 그 데이텀 기준으로 그 상대방의 어떤 관계를 지어주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어디를 데이텀으로, 즉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내 땅으로 하면 좋을까를 먼저 판단하시면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부품을 이제 쳐다봤을 때 우선은 기준이 되는 건 얘가 제 생각에는 얘를 지금 당장 조립하는 게 아니라 당장은 얘를 이 바닥에다 놓고 쓰는 거잖아요. 맞죠? 얘가 바닥에 이렇게 놓일지 아니면 벽면을 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닥 기준에 이 몸체가 붙어 있는 거죠. 맞죠? 이 바닥이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 있거나 이게 뒤집어서 붙는 경우는 없죠. 예, 바닥에 놓고 쓰려고 여기다가 볼트구멍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바닥을 우리 기준으로 잡자. 여기서 이제 데이텀을 이제 여기서 이제 꽂을 건데요. 데이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데이텀을 꽂게 되면 그 기준은 아주 이상적인 평면이거나 이상적인 수직면이거나 이상적인 기준면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기준면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럼 그 기준이라는 건 이거 단순히 지금 이 면을 봐서는 수평선 무한히도 기준이 되는 수평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흐트러짐이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닥면을 데이터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놓고 쓰니까요. 그죠? 바닥에다가 놓고 쓸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기준 잡을 거라서 표시를 해줄 텐데 L이라고 하는 여기 지시선 가지고 데이텀을 만드는데요. 데이터 만들 땐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L이라고 하는 명령을 치시고 여기 해당하는 부분 여기 클릭해서 일단 쭉 당겨내면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가 보일 쯤에 클릭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ESC로 빠져나오고요. 여기 소위 말하는 이게 데이텀의 다리바를 만들 거거든요. CH 엔터를 치거나 그리고 제가 표시는 해놨는데요.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특성창을 열어서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컨트롤 1번이라는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닫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누르시면 단축키가 나오고 얘를 선택하면 얘에 해당하는 화살표 닫고 체험을 열어서요. 아시겠지만 데이텀은 삼각형 다리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삼각형 채우기를 쓰셔야 되고요. 자, 채워놓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를 내가 기준으로 여기를 내 땅으로 혹은 여기에 깃발을 꽂을 거니까 이게 뭐 기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1번이든 뭐 ABCD든 뭐 그런 기호들. 그래서 데이텀에서는 이제 기호를 알파벳을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TOL이라는 명령을 써요. TOL이라는 명령을 쓰고 데이텀 1이라고 하는 곳에 대문자 A를 써주십니다. 대문자를 쓰셔야 돼요. 이제 이 데이텀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 위치 자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정말로 깃발이라고 해서 깃발로 꽂으시면 안 되고요. 얘를 꽂을 땐 TOL이라고 치고 데이터 여기 A라고 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아무데나 좀 클릭을 해놓고요. Move 이용하셔서 여기 삼각형 중심점을 여기다 콩 박아줘야 됩니다. 깃발은 이렇게 꽂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우리 땅, 우리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준을 보면서 이 본체를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을까, 어떻게 기하공차를 줄까. 이게 기하공차의 개념은 형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 잡은 이것과 다른 부분과의 어떤 형상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조립관계를 한번 쳐다봅시다. 이 바닥 기준에서 이 옆면들 있죠. 이렇게 베어링 커버가 붙는 이 옆면들, 요렇게 옆면들, 요 옆면 있죠. 여기 옆면, 그리고 여기도 옆면 있지 않습니까? 이 옆면들의 관계는 딱 봐도 바닥 기준의 요 옆면은 직각의 형태 아닌가요? 맞습니까? X라인으로 한번 쭉 뽑아볼까요? 굳이 뽑아보자면 이게 X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예, 바닥 기준에서는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 쪽에는 옆에다가 직각에 해당하는 기하공차를 집어넣을 겁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이 면이 직각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직각이 돼야지 커버가 온전히 이렇게 직각 형태로 붙을 거니까요. 그죠? 만약 이 부분이 가공을 했는데, 이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공 이게 조립은 되겠죠. 그러나 이 기하공 이 형태적으로는 V베드 풀리 쪽에 좌우로 어떤 동력이 전달될 때 받아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또 받아서 전달하니까 이렇게 기우뚱하게 받아서 기우뚱하게 전달하는 형태가 굳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똑바로 놓고 쓰는 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공이 되지 마라. 그래서 얘의 기하공차는 직각이 되게끔, 직각이 오게끔. 설령 만약에 이 부분이 아까처럼 삐딱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설령 이 부분이 가공이 돼서 이렇게 삐딱해지고 이렇게 삐딱해지더라도 이렇게 삐딱해졌을 때, 그 다음에 수직으로 놓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놓았을 때 이 범위가 있을 거거든요. 이건 좀 과한 법이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던 수직에 있던 요 녀석이 이 수직에 있던 요렇게 본체가 이렇게 있던 녀석이 이렇게 움직였을 땐 분명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어떤 간격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한 간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가공이 수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수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범위가 이렇게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숫자는 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기하공차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기하공차를 세운다 그랬죠. 자, 그럼 좀 위로 빼고요. 자, 그럼 해당하는 면이 요 면과 요 면은 그러니까 직각공차를 이제 줄 건데, 기하공차를 줄 건데, L 엔터로 주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수평으로 똑바로 뽑아놔야 돼요. L 엔터로 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나 뽑아 놓고요. 수직으로 놓고요. TOL이라고 치고요. 자, 데이터만 A 기준에, 그 다음 기호 쪽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직각을 만들어라. 자, A 기준에 직각인 형태고, 그 직각으로 안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허용 범위를 주겠다는 거죠. 예. 여기를 클릭하면 파이 기호인데, 파이가 필요 없죠? 이 면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동하는 그 형태에 대한 범위니까 파이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하공차 쪽에 이제 그 규격집을 좀 보고요. 기하공차가 결국은 바닥에서부터 꼭대기 즉 139라는 하는 숫자로 바닥에서 직각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이 끝이. 그래서 기준은 139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139의 범위는 120과 180 사이에 0.018이라고 하는. 자, 여기 숫자는 18이지만 단위가 미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1000분의 1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땐 0.018로 있습니다. 그래서 0.018 이렇게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다시 설명하면 이 부분이요. 옆면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죠. 이 옆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139라고 하는 요 면까지 기준으로 보면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결국은 얼마가 되라고요? 얼마가 되는 범위 내로 깎으라고요? 0.018 내로 들도록 가공하는 소리예요. 물론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만든 과한 숫자인데 실제로는 여기 139라고 하는 기준까지 그 사이의 범위를 0.1000분의 18이라고 하는 숫자의 범위가 들도록 이 직각을 맞추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똑바로 완벽하게 이게 0도 딱 90도가 되게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가공하는 것도 그렇던 공차가 못 만들어지지만 이 기계 가공 장비가 아무리 정교하고 정밀한 가공 장비라도 그 오차랄까요?
약간의 그런 범위가 생깁니다. 그죠? 가공에 있어서. 어쨌든 그 범위를 1000분의 18까지 맞추는 직각으로 이 면을 만들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좀 이게 이해되셨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분명히 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0.018이라거나 1000분의 18 내로 이 면이 직각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선에 지금 여기 치수선 쪽에 화살표 쪽에다가 제가 똑바로 붙였죠. 만약에 이쪽 면만 해당하는 그 기하공차 직각을 준다면 얘는 이렇게 떨어뜨렸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붙이지 딱 똑바로 붙이면 안 되고요. 양쪽으로 제어할 때, 즉 요 면과 요 면이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평행에. 요 면을 같이 동시에 제어할 때는 지금처럼 여기 화살표 끝단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되셨죠? 예, 끝단에 붙여주셔야지 양쪽 면을 바닥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각으로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되셨죠? 됐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얘는 이제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직각이고 한편으로 바닥 기준에 맞죠? 직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네요. 바닥 기준에 여기 중심 여기 부분 있죠? 99라고 하는 이 부분 99의 중심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잖아요. 중심선이 맞죠? 베어링 양쪽의 센터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선과 이 선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직관적으로 보니까 평행할 것 같습니다. 그죠? 평행해야겠죠? 얘도 만약에 평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거나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물론 어떻게든 조립은 되겠지만 삐딱한 상태에서 제품이 조립된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부품과의 어떤 전달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얘도 그렇겠죠. 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원래는 이거지만 위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가공을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벗어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벗어나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범위를 제한시켜 줘야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축선으로 보면 가로 하나 반 방향이지만 사실 센터 기준으로 보면 이걸 센터로 보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양사방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평행의 조건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평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중심에 대한 이 부분은 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감싸가지고 그 감싼 값에 공차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얘 센터는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베어링이 올라타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베어링이 올라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공차를 적용할 때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여긴 조립 부분이 아니고 기아 공차는 전부 다 보면 소재하고 소재끼리 붙거나 부품끼리 붙거나 그리고 부품끼리 어떤 조립되는 그런 중심, 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중심에 붙는 건 아니었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표면에 닿았으니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직각공차가 붙은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 공차를 줄 건데요. 기하 공차를 줄 건데 걔는 여기서 뽑아 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도 조립되는 곳이 아니고 여기도 조립되지는 곳이 아니죠. 조립되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기하공차를 하나 뽑아 오시고요. 그리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평행하다는 기호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요. 이게 평행 기호겠죠? 그리고 데이텀 A 기준이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공차값을 적용할 것인가 바닥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다고요? 평행하다는 거죠. 자, 그 거리값이 69예요. 맞습니까? 전체가 69. 그러니까 전체 69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닥하고 병행한 거죠. 그래서 69 데이터 가지고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OL이라고 치고요. 화면 좀 나오게 하고 TOL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기호는 병행공차, 데이텀은 A라고 주고 자, 기호는 파이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69라는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0.013이라고 보이죠? 가지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는데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move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 평행에 해당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요 중심 센터가 평행하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9 해당하는 요 숫자 범위 내에서 얘가 이 중심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범위를 얼마로 맞추라고요? 파이 0.013이라고 하는 범위 내로 이 중심이 오게 하라. 가공을 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어차피 형상을 그렇게 만들라는 소리는 가공을 그렇게 하라는 소리겠죠. 가공을 해야 형상이 만들어지니까. 맞죠? 자,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좌측, 우측으로는, 요 중심 기점으로는 구멍 사이즈는 같지만, 얘 범위 하나, 범위로는 따지면 범위는 두 개죠. 요 범위 하나, 요 범위 하나. 그러니까 즉, 여기에 이제 센터가 여기하고 센터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맞죠? 이 센터가. 즉,
여기 기준이라면 여기가 같은 동심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여기가 기준이라면 여기도 같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동심을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기하공차 중에 동심을 적용해서 얘 둘과 얘하고 얘 센터는 각각 같은 중심에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완벽하게 예, 기하공차가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준을 여기다가 잡을 거예요. L 엔터 치고 중간점 클릭하고요. 뽑아내고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여기도 삼각형 닫고 체험 있었죠? 이거 적용해 주시고 닫고요. TO를 쳐서 B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준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 기준에 여기가 같은 중심, 반대로 여기 기준에 여기가 같은 중심이니까 일단 기준 밑 바닥은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TO에 들어가서 데이터물 B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센터 찍고 여기다가 콩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새로운 기준, 즉 이 바깥의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원통의 중심, 즉 요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중심 기준에 여기 중심 기준에 이 반대편의 중심도 동심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다른 방법이죠. 중심에는 이렇게 표현한, 내가 여기 중심을 기준 잡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항상 화살표 끝을 잡아 주셔야지. 얘는 이렇게 중심 잡고요. 아까 조금 달랐죠. 여기는 면이죠. 그죠? 면이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양쪽 면을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물론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동심의 원에서는 요 센터를 기준 잡는 방법은 요 끝으로 붙여주셔야 되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넣는다면 에리엔트를 치셔서요. 여기다가 동심을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표 땡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 센터와 여기 중심 센터가 같은 동심에 있다고 표현하는 건 어차피 센터와 센터 즉 그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평행했을 때 얘 중심도 여기 중심은 요렇지만 여기 끝 중심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중심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방향이 아니라 센터니까 이게 위아래지만 앞뒤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 얘도 파이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 허용하는 범위를. TOL이라고 치고 기호는 동심 기호는 얘고요. 기하공차. 그 다음에 얘는 B로 바꿔주시고 파이로 감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는 69 똑같죠? 아까 그 69는 여기서 찾았다 그죠? 0.113 가지고 확인 누르고 여기다가 표현해 주시면 동심으로 기하공차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A 기준, A 바닥 기준에 어떻다고요? 직각했죠. 여기 옆면이 직각했고, 그 다음에 또 A 바닥 기준에 여기 중심 관통된 베어링 관통된 이 부분이 평행하다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기준 데이텀을 다시 꽂아서 여기 센터 기준에 여기 센터의 각각의 동심, 여기 동심하고 여기 센터하고 여기 센터가 서로 일치한다 하는 동심까지. 그러나 파이 기호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를 적용해서 기하공차를 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본체에 대해서 도면 제도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기하공차를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